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은 16조 6천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어떤 시정을 펼칠 계획인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진단 신년대담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2024년 새해 인사 좀 전하셔야죠. 예.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이라는 것은 하늘 높이 이래 성천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울산시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대한 울산 시민들도 올해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을 좀 많이 받으면 안 될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시민들께 인사를 전하셨고요. 시장님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3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모를 정도인데 일단 좀 어떤 한 해였는지 그리고 시정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성과 있다면 시민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 한 해는 제가 미습팔기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울산시의 기초를 좀 예. 닦아내자. 앞으로 향후 60년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6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됐는데요. 지난 한 해는 뭐 의외로 성과가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그간 약 88개월간 우리 울산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 지난 9월달 보면은 457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거기 또 플러스 10월달에는 124명이 인구가 증가가 됐고 또 그다음에 11월에 보니까 플러스 또 84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연속으로 인구 증가세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 취임할 때 4년 후의 평가는 그 시장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뭐 계량과 수치할 수는 없지만은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시장의 성과의 결과물이라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뜻은 그 지역에 먹을 거 있다든지 아니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도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인프라 잘 갖춰주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88개월 만에 이제 지역 소멸에서 지방 소멸에서 이제 수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인구가 증가세가 지금 돌입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예, 인구 증가.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그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유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유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유입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돌이켜 보니까 한 16조 정도는 했더라고요. 뭐 정확한 숫자는 16조 6,398억이던데. 기업 투자 유치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6개월이니까 한 달에 약 1조 이상씩. 한 달에 1조. 예, 그렇게 기업 유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이 이제 다 공장을 다 짓고 정식적인 취업은 아니어도 아니어도 벌써부터 인구 증가세가 이게 추이를 보면 늘어나니까 굉장한 부분이다. 뭐 스스로 내가 참 기분 좋다는 생각을 갖고 또 취업률도 보니까 우리 고용률 자체가 60.7%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11년 6개월 만에 이 고용률이 울산이 최고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참 가분하게 제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게 계량화 수치했는 것이 인구 소멸을 이제 수도하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성과의 방점을 짓고 예. 싶습니다. 취임하실 때 다시 부자 도시, 청년 도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와서 예. 제가 역동적이고 젊고 가장 부자 도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아마 저런 식으로 출발을 하면은 부자 도시, 역동적인 그런 도시가 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16조가 넘는 전무후무한 투자 유치, 실적을 이끄는데 이 친기업 정책이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파격적인 인사 교류도 시도하셨어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공직 사회하고 기업 사회하고는 조금의 운영이라든지 조직 사이의 그 분포도가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공직 사회는 좀 경직된 부분이 있고 좀 획일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업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갖고 여러 가지 융통성을 좀 갖고 있는 게 기업하고 아마 공직 사회가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친기업 성향을 정책을 이렇게 펼쳤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 오고 일자리가 있어야 복지도 일어난다. 그래서 친기업 성향으로 이 정책을 펼쳐왔는데 제가 취임하면서 각종 뭐 공장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이 3년, 4년 뭐 빨리 봐야 2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인허가 내는 과정에 이미 시간이 다 소비가 돼버리니까 기업이 생산을 제품해가 팔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세계 글로벌 시장 경제는 굉장히 늦어져 버립니다. 예,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겨보자 해서 제가 아예 기업을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파견을 해서 행정적인 그 절차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단축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친기업 성향으로 제가 정책을 펼쳤고 그 일원으로 조직 개편도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직령 파견을 했죠. 그러니까 기술직, 토무직, 환경직, 전문직들 공무원들도 일반 행정직하고 무한 경쟁을 시켰습니다. 이 공직자가 일정 부분 지위를 가지면은 자기 직분에 직책에만 연명하는 게 아니고 무한 경쟁을 해라 행정직하고 전체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채찍을 들어야 되고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이 기업이라든지 사회를 바라본 거라든지 시민을 대하는 모습들 달리 했고요. 예. 그 인원으로 이제 기업에 있는 그 문화, 그 풍토도 우리 시에 좀 도입을 하자. 또 우리 시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해서 우리 또 그 기업도 도와주고 우리 공무원 또 눈을 좀 크게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인사교류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동반 성장이란 측면에서 그렇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 새로 시작될 올해 2024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올해 편성했는데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비에서 좀 어떤 노력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정부 자체가 긴축 예산을 그 모토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예산이 뭐 울산 빼고는 다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보면 4조 7,932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다른 지역 예산하고는 울산이 월등히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저희들은 이 보통 예산 확보라고 하면 한 9월 달 예. 빨라야 뭐 한 9월 달, 10월 달에 이렇게 정부하고 예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울산시 정책이 이게 평선될 수 있도록 입안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희들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울산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죠. 예. 자연적으로 국비가 확보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위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지금 알다시피 우리 김기현 국회의원이나 또 이재익 의원,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 이런 의원님들이 정말 적지 않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알았지만은 실제 국비 확보에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다른 지방 정부에서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데 불구하고
울산은 늘어나는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 4% 정도 이제 증가한 것이죠. 4조 예, 그렇습니다. 8천억 가까운 금액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굵직한 것들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예산 사용하는 예, 거는 예. 어디에 쓸 건지. 저희들이 약 이제 4조 7천 932원의 예산이 어쨌든 확보를 하고 원래 이제 그 확보된 부분을 이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뭐라 해도 이제 복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이제 1조 7,61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복지 예산 쪽으로 어려운 부분 또 우리 저출산에 따른 산후, 뭐 애들 돌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 적정 30약 7%입니다. 우리 총 예산에. 예.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원래 저희들이 예산 늘어난 게 1,874억 원 정도가 사실은 예상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또 산후조지라든지 또 치매라든지 발달 장애인에 대한 등 이런 예산에 또 긴급하게 민생 또 약자 지원에 이런 데 예산이 거의 다 투자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 합니다. 예. 울산에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외부로서 오면은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4,879억 원 정도 저희들 편성을 했고요. 또 미래 산업에 대한 탄소 중립 실현량 뭐 이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4,029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화관광 산업 뭐 이런 활성화에도 약 2,464억 원 정도 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예산 총규모에 쓸 수 있는 게 우리 약 37%를 복지예산, 문화예산 쪽으로 예산이 편성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분들도 그 많은 예산이 나에게 돌아올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좀 피부로 느낄 만한 것들 어떤 사업들 좀 있습니까? 아마 복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게 인구 절벽이잖아요. 예, 그 작년 대비로 보니까 0.7 정도 되더라고요. 예, 합계 출산율. 예, 출산율이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0.79 조금은 울산이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예. 올해 평균을 보면 0.65로 떨어질 것이다. 아.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정부에도 대표적인 뭐 정책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향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아마 여기 모든 이 국력을 쏟아야 될 정도로 예. 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지방 정부에서라도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을 좀 하자 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 또 보유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씁니다. 우선 다자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200을 했는데 둘째는 예. 300을 했잖아요. 이건 올해부터는 200 했는 걸 300으로 좀 늘려갈 그런 계획인데 그동안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99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한 5억 정도 늘려서 우리 정가를 104억 정도 약 5.1% 다자녀 자원 출산 지원금에 저희들 편성을 했고요. 예. 또 부모급여에도 0세부터는 이제 70만 원 하던 걸 이제 100만 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세 아동에 우리 그동안 또 35만 원 지원하는 거를 약 한 5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예산 총액을 보면은 540억에서 317억이 늘어난 857억 원을 원래 정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녀 출산 지원금하고 또 부모 급여에 대한 예산을 정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5세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1세 낮춰서 이제 앞으로 4세까지 지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거 역시 또 예산이 그동안 11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55억이 좀 더 올해는 편성을 해서 예. 그 부모 부담금을 좀 격감을 시켜줬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그동안
이 중위소득이 우리 30%에서 32%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 자활자금 급여에도 2.5% 정도 저희들 인상을 했다. 자활사업 급여. 예. 그것도 예. 인상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복지 쪽으로는 우선 혜택을 받는 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조금 확대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은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아유, 뭐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예. 좀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여야 없이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울산시가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 올해 좀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울산은 산업도시니까 산업에 따라서 저희들 어떤 산업이든 간에 뭐 이 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울산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울산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예. 저희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산 활성화법에 예. 따라서 이 작년에 우리가 에너지 분산 활성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올해 지금 시작하는데 올 6월달 정도로 저희들 예상은 네, 하는데요. 시장님 노력 많이 하셨죠. 예, 이 분산 활성화 에너지법은 일반 시민들 뭐든지 잘 모르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울산에서 전기 생산이 발생이 됐으니까 울산 사람이 울산의 기업에 바로 서면은 전기 요금이 사진다. 우리가 전기 요금 산출은 울산에서 전기를 발생해가 서울까지 한전탑을 송전탑을 통해가 거기에 전기 유출도 되끼고 총 발생하는 전기를 단가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걸 예. 우리가 왜 서울까지 각 전체 그 단가 선정을 우리 울산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생산지 울산하고 자유경제 신장에 맞춰서 울산하고는 차별 나야 된다. 서울하고 울산하고는 쉽게 말하자면 예. 그 원거리하고 근거리 차이 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하위법령 그럼 어떻게 차이 줄 것이냐, 어떻게 그럼 혜택을 줄 것이냐를 만드는 게 하위법령인데 그 법령을 지금 울산에서 준비를 하고 예. 산자부서 아마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은 울산이 이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겠느냐. 이게 저도 울산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된다면은 다 에너지가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업종들 이런 부분, 저기 말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합니다. 이런 업종들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도 하고 기업도 울산으로 더 들어올 것이다. 예, 전기 발생 현재 그럼 아무래도 삽니다. 그렇죠. 그런 뭐 송전 통해가 전국적으로 갖는 단가, 평균 단가의 전기 요금이 아닌 바로 기업하고 바로 울산 시민하고 물린다면은 담은 뭐 1원이라도 우리 시민이라든지 기업들이 뭐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예. 훨씬 더 기업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우리 행정이 그 에너지 분권 활성화 그 특구로 만드는데 저희들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첫 번째는 울산이다. 거의 뭐 확실시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 저희들 하위법령 만드는데 산자부라든지 에너지공단에도 울산시 중심에서 이미 협업을 하고 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도심융합 특구 지정에도 힘을 쓰고 계십니다. 추진 방향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심융합 특구하고 기회발전 특구가 있는데요. 예. 도심융합 특구는 뭐 판교처럼 그 도시 안에 뭐 기업도 들어가고 뭐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뭐 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도시융합 특구인데 이제 공장 따로 주거지역 따로 상업 따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울산에 두 군데가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시융합 특구가 저희들 지금 그린벨트도 제가 작년에 예. 작년 연말에 제가 제 1호 그린벨트 다음 해제, 목장 다음 예, 목장 해제. 부분을 예. 융합 특구를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제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였는데 그걸 이제 도시융합 특구를 하면서 다음 목장에 이제 풀었습니다. 19만 제곱미터를 풀었는데 이게 되면은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기업들이 굉장히 올 겁니다. 거기에는 탄소와 관련되는 그런 업종들을 입점시킬 생각인데요. 이게 되면 도시가 발전을 확대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중앙에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특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오면은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분 각종 세제 혜택 그리고 각종 뭐 규정들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지방 소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하고 또 융합 특구하고는 울산이 상종해서 울산 발전에 크게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근데 둘 다 합해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외부에서 울산으로 기업들이 많이 유치하는데 큰 효자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게 울산 지역 경제에도 크게 달라지겠지만 인구 평창 정책에도 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죠. 그러니까 작년에 큰 성과가 이제 해제 권한, 지방의 권한이 확대됐다 이건데 사실 해제하려면 정부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죠 이제 지난해 말 첫 해제지가 나오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그동안 그린벨트는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도시 발전을 무분별한 도시 발전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예. 울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하고 좀 달립니다. 4분의 1이 그린벨트인데 도시의 확장을 오히려 막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 소멸 상태에서 지방이 뭐 살아남나 안 살아남나 이런 걱정에 오히려 도시 확장을 막는다는 게 지금 현 시대는 수도권 일극화를 본다면은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 전면 해제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은 그리 감당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광역시도지사에게 갖고 있는 30만 제곱미터 권한을 좀 대폭 확대해서 100만 제곱미터까지도 지도지사 그 권한으로 해제하고 국토 이용을 좀 해라. 고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 그 법 제도를 좀 바꿔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러나 그 완화하는 과정에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은 당구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독소 조항이다. 이걸 좀 없애달라. 한 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까지 요구 사항인데 아마 몰라도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또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국토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시도지사 권한을 푼다 해도 예. 거기 또 제한이 환경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관리 잘하면 잘할수록 등급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요. 1, 2등급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국토를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3, 4, 5등급만 이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3등급이 한 20년 흘러면은 한 30년 흘러버리면 막 1, 2등급으로 변해버립니다. 오히려 보존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예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해달라. 그럼 뭐 일정 부분 그린벨트 풀고 국토를 이용하려 해도 그 등급 때문에 그 토지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전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훼손을 좀 하고 대신 다른 지역 대처 부지로 좀 하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그만큼 식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꼭 하는 건의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아마 전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국토 이용권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산단이 필요하고 산단에 따른 일반 주거지가 필요하고 공동주택이 필요한 만큼 예.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울산시 국토가 이용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올해 예산과 핵심 사업들 짚어봤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사진단 신년대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잼 도시,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는 도시, 살만한 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죠. 작년 연말에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체육시설도 둘러보시고 네. 어떤 결론을 좀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울산 토백이라 울산이 참 재미나는 곳인데 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울산이 별로 재미없대요. 그래서 노잼 도시 하는데 이 가만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의 그 생활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시장되고는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를 한번 바꿔보자. 예. 천년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요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 체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시민들이 내 지역 주변에서 이 생활 스포츠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우리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육성하는 게 엘리트 쪽으로는 육성하고 일반 우리 생활인들은 그냥 약간 즐기는 거, 예. 개인 운동 정도, 건강을 위한 그런 정도의 이 스포츠를 접근을 했는데 일본은 우리하고는 그런 생활 체육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 시설도 굉장히 좋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하면 기 안 죽는 데 가서 기가 좀 죽고 왔습니다. 예. 왔는데 저희들도 차근차근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울산이 갖고 있는 체육과 관계된 인프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따듬어 갈 것이냐.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인연 체육 시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왔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자면은 뭐 문서 축구장 또 문서 양무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경기해봐야 한 12번, 10번 그 외에는 365일이 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 호텔도 있고 각종 뭐 사무실 또 뭐 음식점이 다 이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거기에 평상시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동시설,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양봉장이나 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1년에 열 몇 번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시민들의 품을 돌려줘야 되겠다. 예. 주변 뭐 주차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뭐 좋은 곳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는 또 이해관계 있는 쪽에는 반대하는 쪽도 좀 있지만은 큰 틀에서 활용도도 높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요즘은 남녀노소하고 일본에 가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울산에 특히 이제 이게 파크 골프가 파크 굉장히 골프, 예, 너무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인기더라고요. 원래는 파크 골프라는 게 이제 연세 많은 분만 치는데 일본 가니까 꼬마애도 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생활화돼야 되겠다. 주변에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보고 왔는데 울산에도 그러한 생활 주변에서 우리 인근 주변에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원으로 우리 지금 울산 그 태화강역 뒤에 삼산 매립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국내 최대 파크 골프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국내 최대. 예. 그게 지금 땅도 매입을 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강동 일원에도 저희들 아마 정식 골프장처럼 파크 예. 골프장도 산속에 한번 지어보자 해서 그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개 구원에도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실내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다각적으로 예. 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산업이고 하나는 문화 관광 체육 이런 쪽에도 저희들 지금 굉장히 행정을 지금 투입하고 집중하고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활 체육 분야 좀 이야기 계획 들어봤고요. 그 외에도 작년에 이제 부활한 공업 축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들어보고요. 꿀잼 도시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 이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상이 좀 궁금합니다. 꿀잼 예. 도시라는 게 예. 쉽게 말하면 소소한 재미잖아요. 예. 뭐 생활 속에 즐거움을 찾는 거고 내가 여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 천혜자인 여건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우선 인위적이라도 좀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부분은 축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35년 만에 부활한 우리 공업축제라든지 여기도 보면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70만 명이 방문을 했고 참여를 했고 또 막 부활을 했으니까 연세 좀 들은 분들은 굉장히 그 뭐 그 향수를 향수에 느끼시는 분들이 느끼고 많았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공업축제도 좀 더 다양한 거, 좀 더 시민의 의견을 좀 집합해서 좀 더 이렇게 멋지게 만들 그런 생각이고요. 장미축제라든지 또 뭐 봉급축제라든지 시니어 축제라든지 여러 축제들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축제의 질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울산이라는 지방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고축제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관련된 우리 시행사든 뭐 타 기관의 행사든 민간 행사까지도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로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시에. 예. 그분을 통해서 한 3년 정도 모든 기관이나 모든 유관 울산에서 있는 사회단체까지도 축제의 질을 좀 높이자 해서 좀 더디지만 지금 그런 말을 띄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축제 올해부터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예. 질도 좀 나아질 거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할 것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울산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지원금이 1,000억이에요. 엄청난 금액인데 이 또한 도시 활력 증진 또 상생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야기 있다면 시민들이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잘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컬 대학이 울산이 지정된 만큼 울산에 새로운 아마 우리 대학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제 울산은 지방 대학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현실적 면에서는 조금 뭐 의문점을 갖고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다 수도권을 가버리고 이제 지방대에 잘 안 갈랍니다. 지방대가 겪는 뭐 공통적인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취업률 하고 그 지방대학이 그래도 지방에 대학을 다니는 거 보면은 지방에 나온 대학이 지방에 머무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약 한 78%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 지방 사람이 서울로 가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는 학년은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결론을 본다면은 지방에 대학이 있어야 지역 젊은 인재들이 외부 유치를 안 하고 지역에 머문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현재 울산이 이제 글로컬 대학이 전국 대학 중에 10번째 이번에 1차에 통과를 되었습니다. 많이 이제 울산 대학이 노력하고 울산시도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글로컬 대학이 이제 선정됨으로써 정부로부터 5년간 1,000억이나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시나 또 산 지역 뭐 산업계나 이런 학교나 또 뭐 각종 연구기관 다 합해가 출연금이 1,450억 정도 또 별도로 출연금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컬 대학이 울산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 젊은 인재를 불러들일 것이고 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안 하고 지역에 머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 글로컬이 어떤 거냐. 지금은 대학에서 내 전공 상관없이 정부의 교육부에서 어느 학과 몇 명이 정해놓으면 정부 차원에서 그 학과와 정문을 티오를 줘버립니다. 이걸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 권한을 이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하. 지방정부에서 어느 과가 지금 울산이 소요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 어느 과는 지금 필요하니까 과외를 더 신설하고 학생 정원티를 거기는 100명을 해버리고 요거는 20명만 하자.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글로컬 대학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줬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뭐 어떤 차이냐. 앞으로 울산에 2차 전지가 성행할 건데 2차 전지에 필요한 인재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다른 과에서 교육하고 그 회사에 취업하면 또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걸 기업이 필요한 그걸 아예 과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자, 거기에서 오래된 연구자들을 대학에 와서 강의까지 시키면은 취업하는 순간에 별도의 또 그 회사에 가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기 대학이 글로컬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지역 과도 만들고 그래서 수업을 시키고 교수진도 새로 꾸밀 수 있는 부분이
글로컬 대학이만큼 우리 울산에는 반도체라든지 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또 자동차학과라든지 화학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그때 맞춰서 학과 인원수까지도 올해는 많이 배출되니까 좀 적게 하자. 뭐 건축사가 울산이 너무 많으니까 적게 좀 배출하고 다른 과를 신설하자. 이런 거는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지방 정부가 결정을 한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울산 글로컬 대학이 이 지정됨으로써 울산에서 졸업한 학생은 울산에 거의 다 소화가 될 것이다. 그 인구 유출도 굉장히 막을 것이다. 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울산 대학교로 아마 학교를 입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재 유입이라든지 또 인구 유출을 막는 부분에는 큰 역할을 하고 우리 산업에도 아예 전공이 그 부분이니까 현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접근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울산의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다.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참 좋은 기회를 울산이 가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교육 예. 특구 발전도 저희들 울산에 글로컬 대학이 됐으니까 교육 특구 발전도 저희들 울산에서 한 3월달 그러니까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특구 발전도 글로컬 대학하고 연계해서 예, 시너지를 낼 수 있겠네요. 해서 교육 발전 특구도 울산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근데 탈울산, 청년들의 탈울산 막기에는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뭐 전국이 지금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방법을 다 투입해야 할 텐데 어떤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궁금하고요, 일단. 근데 요즘은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청년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울산에는 퇴직 노동자들도 많으신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실 것 같다. 그래서 뭐 장년층, 실버 세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세대별 지원책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청년 유출이 그 울산 인구 소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떠난 그 보면 일자리 때문에 가는 또 각종 뭐 도시 인프라든지 놀거리 없어서 가는 거. 예. 그다음에 또 교육 때문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 부족이 약 45%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탈울산 하는 게 그다음에 교육 때문에 학교 때문에 가는 게 약 30%.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제가 친기업 성향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16조 약 17조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제가 할 겁니다. 아, 그 목표를 세우고 계시다. 예, 뭘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아마 조만간 같이 좀 나타나면은 일자리 때문에 오히려 외부로부터 울산에 유입하지 않겠느냐 청년들 그 유인책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교육 부분도 글로컬 대학 되면서 울산에 좀 학생들 붙잡을 수 있다 그런 요인들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학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되는데 또 그로부터 유입되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청년들이 서로 창업하면 인큐베이터 창업 뭐이라 해서 처음부터 자금부터 해가 키워나가는 뭐 여러 가지 이 청년에 대한 정책들은 저희들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유출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대로 예. 이 베이비붐들이 이제 울산에 다 퇴직하고 맞아요. 나가면서 고향차도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예. 울산은 팔도 사내잖아요. 외부에서 나가 이 직장 생활 울산에 하시다가 한 30여 년 직장 생활하고 퇴임하면은 고향을 가시더라고. 청년들은 몸만 삭가지만은 이 연세 많은 분들은 몸만 가는 게 아니고 고액 퇴직금 가지고 돈 뺏기고 사람 뺏깁니다. 가족들도 다 이끌고 가시고. 예, 그래서 인구 아마 유출의 큰 그 하나 요인이 그러네요.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내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제 저희들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시에서는 오히려 시의 뭐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면은 시니어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분들 잘 예우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 펼치고 있는데요. 시니어 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한 30대 1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은 워낙 재밌게 잘 운영하니까 시내 초등학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학생회가 다 60안 넘었을 거면은 재미나게 아마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경로당 가기도 어정쩡하고 그걸 또 맨날 등산하고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아마 시내 초등학교 입학회가 그런 이 놀이터를 마련했다는 거, 건전한 놀이터가 있다는 거, 배움의 장이 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기부,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니어 초등학교 지금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를 보더라도 고등학교 일자리 한 14,000개 정도 됐는데 예, 이번 시니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좀 늘리자. 아직까지 60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이 그럼요. 굉장합니다. 노인 일자리 중요하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저희들 대폭 늘렸습니다. 그게 약 68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울산이 이 청년도 청년 정책 또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에 위한 그런 노인 정책도 병행해서 지금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게 울산의 어떤 교통체계 변신입니다. 뭐 수소 트램도 앞으로 깔릴 것이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 나오고 도시의 교통 활력 정책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울산은 뭐 다른 광역시가 다 있는데 울산은 광역시가 없는 게 지하철. 예,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여건상 울산은 지하철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리고 예. 울산은 연담화가 되지 않는 도시라서 뚝 떨어졌습니다. 울산의 지형을 보면은 이 U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U자가 해변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 쪽에 공장들이 다 있으니까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아침에는 기업 바닷가 쪽으로 쭉 이렇게 출근합니다. 저녁 되면 저 산 쪽으로 다시 퇴근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는 도시의 유형이나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동안 이제 버스가 다 분담을 해왔죠. 해왔는데 사실은 버스가 분담하면서도 뭐 수속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 출퇴근 외에는 거의 뭐 낮에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가 연간 한 120억 정도 매달 이렇게 버스 운영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좀 고민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소 트램이 세계 최초로 울산이 도입되면서 일정 부분은 교통 분담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호선 지금 개통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2호선, 3호선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은 울산의 대중교통 수단이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버스에 대한 부분은 이 노선을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약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버스 노선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버스는 몇 번 버스 이래가고 몇 번 이래가 중복된 게 정말 많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거. 예. 그리고 이 버스 출발하는 게 장대 노선 엄청 한 버스 이 장대 노선이 많고 이런 부분을 다 조정했습니다. 승하차를 지금까지 했는 데이터 분석을 해가 어느 지역에 몇 명 승차, 몇 명 하차하더라 분석을 해가 아예 단편 간단하게 직선화 다 시켰습니다. 그 외에 조금 불편한 거는 연계 마을버스하고 예. 연계해서 타도록 이렇게 전면 버스 노선을 재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골자는 외곽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거를 어느 지역이든 간에 30분 안에 시내를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버스 노선 재개편하면서 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뭐 절감도 있겠고 또 편리성도 굉장히 아마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뭐 많은 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뭐 어떤 제도가 바뀌면은 저항도 많습니다.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 뭐 수소 트램에 들어오는 기점을 해서 울산의 대중교통이 어떤 형태로 많이 바뀔 것이고 바뀌는 그 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거다. 울산 시민을 위해서 더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교육, 인구, 문화, 뭐 교통까지 결국 민생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울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2024년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시장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끝으로 2024년 울산의 비전 좀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인아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울산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작년에 준비했던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시정의 뭐 준비 사항들이 올해는
차질 없이 잘 이래 시행되도록 제가 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울산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또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원래 우리 시정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하나의 축은 산업의 축이고 하나의 축은 문화의 축으로 투트랩으로 시정을 운영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신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2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신산업에 대한 것을 고부가 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고 새로운 산업은 문화체육 관광입니다. 이 투트랩 정책을 펼쳐서 시민들이 좀 소소한 재미도 느끼고 또 외부로부터 많은 분들이 울산에 이 공단이 아닌 관광의 개념으로도 찾아올 수 있도록 울산시를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1루를 만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2루를 만들면은 국내 사람들이 옵니다. 3루를 만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것만큼 제가 이왕하면은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은 1루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울산을 주목할 수 있도록 멋진 꿀잼 도시를 한번 병행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 울산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과 취임하실 때 그리고 작년 새해 시민들께 인사드릴 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자랑거리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내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서 자랑거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했고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울산시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 등 올 한 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울산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첫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